결혼 10년을 같이 살았으면 이제는 비싼 걸 바라지도 않게 됩니다. 기념일을 챙기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 정도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충격이었습니다. 제 생일 선물을 당근마켓에서 찾아보고 있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들었을 때 제가 너무 예민한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가자고 한 적도 없었고 반지나 보석을 기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보이는 생일 선물을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저는 제 생일보다 이 결혼 안에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을 보낸 분에게 조용한 위로가 됩니다. 올해로 결혼 10년째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말이 이제는 실감이 납니다. 서로의 단점도 장점도 이미 다 알고 있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남편 생일을 앞두고 저는 조금 더 고민하게 됐습니다. 결혼 10주년이라는 숫자가 생각보다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남편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요즘 이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것도 하나 바꾸고 싶고. 하나하나 다 필요하긴 한데. 특정한 물건 하나가 아니라 이것저것 갖고 싶은 게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선물을 하나 골라줄까도 생각했고 차라리 원하는 걸 직접 고르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결혼 10주년이라는 의미가 물건 하나로 정리되기보다는 당신이 하고 싶은 걸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 5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쉽게 결정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적은 돈은 아니었고 그만큼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 돈이 단순한 생일 선물이 아니라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시간에 대한 나름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생일 선물이 아니라 우리 결혼 10주년 기념이야. 남편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반응을 보면서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다가오는 제 생일에 대해서도 저는 큰 걸 바라지 않는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자고 한 적도 없고 반지나 보석을 바란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생일 선물이라는 걸 받고 싶었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아이패드입니다. 8년째 사용 중입니다. 배터리는 금방 닳고 화면은 자주 멈추고 충전기를 꽂아두지 않으면 사용 자체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 아이패드 하나 새로 바꾸고 싶어. 진짜 오래 썼잖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만 보고도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휴대폰을 보다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당근마켓에 알림 설정해놨는데. 순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남편은 태연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아이패드 올라오면 알림 오게 해놨어. 사용감 별로 없는 거 있더라. 이거 어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잠깐 멍해졌습니다. 생일 선물을, 그것도 결혼 10주년이 겹친 제 생일 선물을 당근마켓에서 찾고 있다는 말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생일 선물인데 중고는 좀 그렇지 않아? 남편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개봉도 있대. 새 거랑 똑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건 미개봉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당근은 당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근 싫어해. 그래서 애초에 거래도 하지 않아. 근데 생일 선물을 꼭 당근에서 사야 해?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다 그렇게 사. 합리적이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합리성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그래서 조금 감정을 섞어 말했습니다. 내가 해외여행 가자고 했어? 반지나 보석을 바란 적 있어?
그냥 생일 선물 하나 받고 싶다고 한 거야. 근데 중고는 아니잖아. 그날은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날 밤에 시작됐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 남편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당근에 미개봉으로 올라왔는데 이건 새 제품이야. 괜찮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싫다고 말했습니다. 당근이 싫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참으며 말했습니다. 몰래 사서 주는 것도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대놓고 묻는 건 더 싫어. 그 말에 남편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해? 사주겠다는 건데 왜 그래? 그날부터 남편은 삐쳤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조용히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생일이 다가오는데 기대보다 허탈함이 먼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결혼 10년째. 생일 선물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이 줄어든 대신 집안에는 쓸데없이 무거운 정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고 저는 평소처럼 하루를 보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같은 장면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왜 굳이 당근이어야 했는지, 왜 싫다고 말한 걸 다시 꺼냈는지, 왜 화를 낸 사람은 남편이었는지. 다음날 저녁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는 내가 좀 예민했나 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사과처럼 들리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예민했을 수도 있고.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돈 쓸 때도 많고. 어차피 기능은 똑같잖아. 미개봉이면 새 거랑 다를 것도 없고. 그 말들이 이어질수록 제 마음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이미 결론이 정해진 대화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작년 생일에 당신한테 준 건?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상황이 달랐지.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서운해졌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는 말 속에는 이미 제 생일이 같은 무게가 아니라는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내 생일은 그렇게까지 아껴야 할 상황이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껴야 할 건 맞잖아. 요즘 다들 그렇게 살아. 괜히 새 거 고집할 필요는 없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대화에서 저는 이미 이해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새 걸 고집한 게 아니야. 생일 선물인데 중고는 싫다고 말한 거야. 그러자 남편은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차이야? 그 질문이 제 마음을 가장 크게 긁었습니다. 저에게는 분명한 차이였지만 남편에게는 설명할 가치도 없는 문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수록 제가 더 까다로운 사람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며칠 동안 남편은 아이패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상 속에서 비슷한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다가, 이건 당근에 더 싸게 있던데. TV를 보다가, 저런 것도 중고로 사면 훨씬 싸. 그 말들은 제 생일과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제 귀에는 계속 같은 말로 들렸습니다. 아껴야 한다는 말. 굳이 새 거일 필요 없다는 말. 요즘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 그 말들이 쌓일수록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박하지도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편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설득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남편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생일에 뭐 먹고 싶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무거나.
그 대답은 정말 아무거나여서가 아니라 이제 더 말하고 싶지 않아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눈치채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그럼 그냥 집에서 먹자. 밖에 나가면 돈도 많이 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워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돈을 아끼는 문제일까? 아니면 나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일까? 결혼 10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은 다 사소해지는 걸까? 아니면 사소해졌다고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걸까? 생일을 앞두고 저는 기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줄어들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이패드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일 당일이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집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괜히 특별할까봐 둘러봤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휴대폰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아, 오늘 생일이지. 생일 축하해. 그 말은 축하라기보다는 일정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일부러 아무 기대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조용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 예전 같았으면 이 말에 의미를 붙였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걸 말해도 되는 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아무거나. 남편은 제 얼굴을 한번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집에서 먹자. 밖에 나가면 사람도 많고 돈도 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는 굳이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우리는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국 더 먹을래? 괜찮아. 김치 좀 줄까? 응. 그날 음식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각자 휴대폰을 보고 있을 때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 아이패드 말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미 결론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바로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듯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조금만 참자. 요즘 상황도 그렇고 나중에 바꿔도 되잖아. 그 말을 듣고도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서운함도 이미 많이 무뎌진 상태였습니다. 대신 이제는 분명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게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지. 남편은 잠시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뭐가 괜찮단 거야?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새 아이패드 갖고 싶다고 말한 거. 생일 선물로 준 거는 싫다고 한 거. 그걸 그냥 예민한 걸로 넘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한 건 아니야. 그냥 현실적으로 말한 거지.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일 뻔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기서 대화를 끝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아이패드가 꼭 필요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야. 남편은 그제야 제 쪽을 다시 봤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는 생일에 큰 걸 바란 건 아니었어. 그냥 당신이 나를 얼마나 생각했는지가 느껴졌으면 했어. 남편은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한 건데.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당신한테는 합리적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그냥 내가 계속 참고 넘겨도 되는 삶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남편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야. 지금 말 안 하면 나는 또 그냥 아무 말 없이 넘어갈 것 같아서. 그날 저는 울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제가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처럼 먼저 잠들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지 못한 채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결혼 10년을 돌아봤습니다. 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누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이해만 하는 쪽에 서 있으면 이 관계는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흘러갈 거라는 걸 말입니다. 생일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선물은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결혼에서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제 자리는 늘 비워진 채로 남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아무거나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결혼 10년 차에 제가 처음으로 제 편을 든 선택이었습니다. 그저 있었던 일을 전해드립니다. 사연은 메일로 받고 있으니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